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6일. 와,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꼭 줄다리기를 보는 것 같아요. 줄다리기요? 네, 한쪽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꽃비를 꽉 쥐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힘이 우리 주식시장을 그냥 마구 흔들고 있네요. 오늘 이 거대한 두 힘 사이에서 여러분의 자산 전략은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할지 그 균형점을 한번 같이 다져보겠습니다. 아,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그 줄다리기죠. 부동산은 정책이라는 국내 변수에, 주식은 외부 요인이라는 글로벌 변수에 뭐랄까 멱살을 잡힌 형국이거든요. 멱살이라니요?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두 시장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유동성이라는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부가 부동산으로 향하던 돈의 흐름을 딱 막았을 때 그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걸 추적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두 시장을 그냥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그 돈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해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정부가 힘껏 줄을 당기고 있는 부동산 시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 자료들을 보면 거래 절벽이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띄는데 이건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특히 규제가 집중된 서울이랑 수도권은 거래량이 급감한 게 사실입니다. 한부 부동산원 총계를 봐도 아주 확연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꺼풀만 더 벗겨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죠? 정부가 막으려고 했던 게 뭐였죠? 바로 갭 투자 심리였잖아요. 전세 끼고 집 사서 단기 시세 차익 노리는 그 수요 말입니다. 맞아요. 그 갭 투자요? 실제로 그게 좀 잡혔나요? 그 목적의 투기 수요는 확실히 꺾였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 돈이 사라졌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죠. 자료 한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장 리츠나 상업용 부동산 같은 대체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마치 정부가 댐을 세워서 투기 자금의 한쪽 물길을 막았더니 그 물이 예상치 못한 다른 곳으로 넘쳐흐르기 시작한 것과 같아요. 어쩌면 정부 정책이 의도치 않은 결과로 새로운 자산 시장에 거품이 생겨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의심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아,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댐을 막았더니 다른 곳에서 홍수가 날 수 있다. 그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실수요자랑 투자자 입장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자료에서도 그 두 관점을 명확히 구분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말 내 집 마련이 목표인 실수요자라면요. 네, 실수요자. 지금처럼 단기적인 가격 불확실성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투기 수요가 빠지면서 가격 거품이 일부 걷히고 급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물론 대출 규제나 세금 변화 같은 건 꼼꼼히 따져봐야 알 숙제고요. 그럼 반대로 투자가 목적인 경우는요? 예전처럼 레버리지를 잔뜩 일으켜서 투자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가요? 그렇죠. 자료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대출 기준 강화로 이제 빚내서 집 사는 전략은 자살행위에 가까워졌다고요. 자살행위요? 네.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내주신 자료 중에 11월 16일자 정치권 뉴스도 있었거든요. 아, 네. 국민의힘에서 이 대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내용인데 이런 정치적인 공방도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정책이 과연 계속될까? 정권 바뀌면 또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순간 시장은 합리적인 판단 대신 눈치 보기 장세로 돌변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 그 자체가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줄을 사이에 두고 실수요와 투기 수요, 그리고 정책권까지 가세해서 아주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돌려보죠. 부동산 시장의 줄다리기가 이렇게 국내 요인 중심이라면 주식시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힘이 한국 시장을 통째로 끌고 가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부동산에서 정책이 절개족이었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외부 요인이 왕입니다. 11월 14일 코스피가 하루에 3.81%나 급락한 걸 보세요. 네, 수치가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국내에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범인은 단 하나, 외국인입니다. 더 정확히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죠. 자료에 나온 대형주 중심의 장세와 외국인 매매 동향이 바로 그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이 둘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를 선호하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수록 시장이 더 소수의 대형주에 편중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예리한 분석이에요. 하반기 들어 시장이 상승하면서 자료에 언급된 시가총액 10조 원 클럽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겉보기엔 우리 시장의 체격이 커진 것 같아 뿌듯하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우리 시장이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과 외국인 수급에 얼마나 취약한 구조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취약한 구조요? 이건 마치 초고층 빌딩을 짓는데 아주 가늘고 긴 기둥 몇 개에만 의지해서 올린 것과 같아요. 멀리서 보면 화려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강풍이 불어오면 건물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거죠. 그 강풍이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나 엔비디아 실적 같은 글로벌 뉴스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최근의 조정도 결국 따지고 보면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나 달러 강세 같은 요인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위험 자산인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시작된 겁니다.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은 국내 경제 펀더멘탈보다는 글로벌 기술주 동향, 특히 반도체 섹터의 대리전 성격이 훨씬 강해졌어요. 대리전요? 네,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한국 경제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와 연준의 정책에 레버리지 베팅을 하는 것과 비슷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한국 시장이 글로벌 기술주의 대리전이 됐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단기 트레이더와 중장기 투자자의 생존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이제는 거의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네, 네이버 증권 호가창이나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탭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뉴스, 수급, 환율 변화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 거죠. 이건 사실상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따라가기 힘든 영역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중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변동성에 일일이 대응하다간 제풀에 지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료들은 지금이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할 최적기라고 조언합니다. 재점검이요? 시장의 구조적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지만 방금 말한 외부의 강풍은 언제든 또 불어올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종목들이 특정 섹터, 예를 들어 반도체나 2차 전지에만 너무 몰려있진 않은지 혹은 특정 대형주 몇 개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총액이나 섹터를 다양하게 분산해서 어떤 충격이 와도 흡수할 수 있는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부동산 시장은 15대책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차별화가 뚜렷해졌습니다. 투기 수요가 묶인 곳은 거래가 끊기고 실수요가 탄탄한 곳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네요. 여러분의 목표가 내 집 마련인지 아니면 투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간배로 글로벌 동조화가 핵심입니다. 소수의 대형주와 외국인 수급에 의해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가 되면서 이제 국내 증시는 우리만의 힘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거대한 외부 변수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죠. 단기적으로는 수급과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해야겠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결국 분산을 통해 이런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을 키우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두 자산이 각각 국내 정책과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줄다리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은 정부 정책 한마디에 주식은 바다 건너 뉴스 하나에 크게 흔들리는 환경이라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안정적인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해답이 이 두 자산 사이의 비중을 절묘하게 조절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줄다리기 판에서 아예 벗어나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자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